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전체 의석수의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며 자민당 단독으로 중의원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긴 316석을 차지하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기존 의석수 198석과 비교하면 118석이나 늘었는데 한 정당이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선을 확보한 건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처음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에 총리직까지 걸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日本維新の会これで過半数を取れなかったら私は内閣総理大臣を辞めるそう申し上げます。 일본 유신의 의석수까지 더하면 열린여당은 모두 352석을 획득하면서 압도적인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50석도 채 거두지 못하면서 참패했습니다. そういう意味で、今回小選挙区の方で大変厳しい状況になっているのは本当に忸怩たる思いでございます。 이번 결과로 여당이 중의원에서 단독으로도 법안을 재의결할 힘을 얻게 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단독 개헌 의석을 확보한 자민당이 당장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입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는 당분간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앞세우며 경제 대전환을 강하게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오는 18일 출범할 걸로 예상되는 새 내각에서 강요들을 대부분 유임시키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이렇게 자민당의 단독 과반이 확실시되는 데는 선거를 이끈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인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또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호소가 적중했다는 분석인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은 단연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높은 인기가 꼽힙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유세 현장엔 마치 아이돌 가수 콘서트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강한 일본이라는 메시지도 명료했습니다. 자민당이 유튜브 계정에 올린 다카이치 총재 메시지는 정치 영상으론 이례적으로 조회수 1억 회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日本が自立してそのなんていうんだろう主導権を握るというか強い日本をやっぱり体現してくれる存在ではあるかなと高市は思ってるのでそこら辺を僕は評価しています。 요미우리 신문은 자민당이 혼전 지역구에서 다카이치 인기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 효과를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선거를 총리직을 건 정권 선택 선거로 규정한 것도 자민당의 압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私は本日内閣総理大臣として1月23日に衆議院を解散する決断をいたしました。内閣総理大臣としての進退をかけます。高市早苗に国家経営を託していただけるのか、国民の皆様に直接ご判断をいただきたい。 다만 이 과정에서 정책 논쟁은 사라지고 주요 정치인의 이미지만 부각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를 발판 삼아 브레이크 없이 매파적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방위력 강화를 위해 3대 안보 문서를 연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론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해 일본을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자민당의 단독 과반 달성으로 연정 재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총선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이제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비핵 3원칙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장유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석 달 만에 중의원 해산이란 승부수를 띄운 일본 다카이치 총리.
높은 지지율과 팬덤급 인기에 힘입어 대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き抜かせていただきます。 수적 우세를 확보한 다카이치 총리는 안정적인 정권 기반 위에서 강한 일본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받는 건 개헌론입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하는데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를 고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고자 합니다. 무력 공격 시 내각의 입법 권한을 집중시키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도 주요 개헌 구상으로 거론됩니다. 중의원과 달리 상원인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라 당장 개헌에 착수할 순 없지만 관련 논의엔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또 3대 안보문서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국시로 삼아온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무기 반입 금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걸로 알려졌고 더 강경 보수 성향인 유신회는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핵 공유 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これから作業が始まります。私の方から申し上げるような段階ではございません。 일본이 태평양 전쟁 종전 80여 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딘 상황.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대립 관계인 중국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일 협력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게 중론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일본의 안보 정책 대수술에 대한 경계심이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네, 일본 총선이 집권 자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려는 다카이치 내각의 헌법 개정 움직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건입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강력하고 현명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일본 총선 직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례적인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고 결과는 트럼프의 바람대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경제 수장격인 베선트 재무장관이 축하 인사를 건넸고 She is a great ally, great relationship with the president. And when Japan is strong, the U.S. is strong in Asia. 다카이치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나란히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며 밀착해온 양국은 무역과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무기 판매를 늘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보다 적극적인 군사 역할을 맡도록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분야에선 반도체와 인공지능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대신 자동차 산업이나 환율 문제에선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분야에서 일본이 정상 국가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양국 관계는 시험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강성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는데 私は決意しています。今後日本の防衛力を抜本的に強化してこの地域の平和と安定により一層積極的に貢献していきます。 개헌 발의 의석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실제로 행동에 나섰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이 더 많은 안보 부담을 나누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동북아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일 양국 정상은 다음 달 19일 백악관에서 만날 예정으로 양국 협력과 일본의 헌법 개정 행보에 있어 분수령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크게 승리하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축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매우 존경받고 인기 많은 리더라며 압승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을 치르기로 한 결정이 현명했다며
다카이치와 연립 여당을 지지한 것은 자신의 영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보수적인 힘을 통한 평화 의제 이행에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전환, 즉 보통 국가와 행보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중국은 미일 안보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서 미국을 대신해 중국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에 공개 지지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현직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중국이 이번 선거 결과가 미일 간 밀착 구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만 문제를 포함한 공동 안보 노선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대중 전략에서 보다 전면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美日之间会走得更加紧密，因为随着中日的经济变冷甚至脱钩，那么美国的日本的军事扩张力量更强。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일본을 고립시키려 했던 중국은 이번 선거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SNS 계정 뉴탄치는 화무백일홍, 영광은 오래가지 않는다며 다카이치 총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경고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我们也要正告日本执政当局，中国人民维护国家核心利益的决心坚定不移。 중국이 미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동중국해와 대만 인근 해역에서 군사활동을 늘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미중 정상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강조한 가운데 미국이 약 29조 원 규모의 대만 추가 무기 판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정상 외교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의 사람뉴스TV 배삼진입니다. 장 기자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 압승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역대급 승리 거뒀습니다. 예. 어제 일본의 하원인 중의원을 뽑는 총선거 치렀는데요.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310석 이상을 휩쓸었습니다. 예. 연정 파트너인 일본 유신회까지 합치면 4분의 3 이상을 장악한 겁니다. 여기서 3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요. 이 숫자만 넘기면 여소야대인 상원, 즉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을 통해 가결할 수 있고요. 예. 무엇보다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승리를 이끈 인물 누구라고 봐야겠습니까?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확고한 여대야소 구도 만들기 위해 던진 조기 총선 승부수가 보란 듯이 통했습니다. 예.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줄곧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130만 원짜리 총리 애착 가방, 품절 대란 일으키기도 했고요. 이번 총선에서도 마치 아이돌 가수 같은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예. 유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단 9일 만에 조회수 1억 회를 넘겼습니다. 이번 선거 완전히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에 의존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카이치 총리가 그리고 있는 다카이치표 일본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바로 강한 일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단순히 안보 정책에 힘을 더 쏟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헌법을 고쳐서 전쟁 가능 국가를 만드는 게 다카이치 총리 목표입니다. 예. 일본 헌법은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입장이고요. 연정 파트너 일본 유신회는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우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긴 하겠지만 당장 개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선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거든요.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나 있는데 예. 그때쯤 되면 다카이치 내각도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일본의 핵무기 보유도 궁금해지는데 이 흐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당장 핵 보유는 아니지만 핵무기를 막아온 금기가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 일본은 핵무기의 보유, 제조, 반입을 금지하는 비핵 3원칙을 국가 기본 방침으로 삼아왔는데요. 이걸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일본도 핵을 보유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긴 어렵겠지만요. 핵무기 반입 금지를 다시 검토하거나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핵 공유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달 19일엔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얘기를 꺼낼지도 관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는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네,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만 보면요.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예. 최근 한일 정상이 셔틀 외교로 거리를 좁히기도 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국내 정치 기반이 탄탄해져서 무리한 우익 성향의 정책으로 한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거든요.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일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예. 다만 역사 수정주의적인 발언을 하거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한다면 예기치 못한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일본의 안보 대수술에 경계심을 느낄 수도 있고요. 한편 앞으로 중국 고심 깊어질 전망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계기로 고립을 시키려다 실패했으니 압박 수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고심도 지켜봐야